노무현 대통령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눈물 없이 또 네. 읽게 되고 그래서 노무현도 눈물이고 이재명도 눈물이다. 공통점은 그건 잘 공통점은 그거고. 말씀드린 순간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네 정청래인데요. 내가 없는데도 최강욱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어? 아니 박수가 2배 차이가 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네. 안 앞에 들려요? 붙이는 게 있는데. 앞에 저 타이틀 붙이는 게 있으신데. 이 시대에 참 슬픔인 정청래입니다. 왜또 왜 안 하나 했어 내가. 아니 저기 최강욱 힘내라. 아 멋지다. 그분 무한실내 최강욱. 그분 잠깐 좀 나가주세요. 네. 아니 원래 정청래 의원이 질투가 많아요. 질투가. 예. 아니 나 지금 네. 청래당 자봉단하고 청래당 예. 자봉단이 많죠. 딴지 자봉단 네네. 오이냉국 먹다가 네. 한 모금 마시고 왔어요. 빨리 오라고 했어. 빨리 오라 그래서. 왜냐하면 1시 반부터 또 이재명 고문이 출연하시니까 그분 좀 기다리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 좀 큰일 나. 기다리라고. 큰일 나 좀 나. 먹고 한다고.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또 뭐 노사모 활동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인연도 있고 아까 이제 명장님도 나오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 13주기 맞이했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진짜 정청래가 노사모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 대통령님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했던 분인데 그걸 잘 모르고 본인이 막 그 이상하게 이 시대에 참 무슨 일 하고 다니는 바람에 그걸로 다 망쳤어. 근데 이거 안 나와? 나와. 방송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면서 우리 보장하고 차 타고 오면서 봉화마을 들었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2008년도 네. 그때 조선일보,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낙선하고 그때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 그 사건을 2번 다뤘는데 노 대통령께서 그 프로그램을 보셨나 봐요. 예. 그래서 저보고 좀 내려오라고 그 강금원 회장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못 내려오고 중국 유학을 갔어요. 아 그때. 예, 그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좀 이렇게 한이 맺혀 있습니다. 노사모 정청래를 조금 부각시켜 주세요. 2년이라든가. 제가 노사모 활동을 그렇게 뭐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제 학교 후배거든요, 박시영. 노사모 저기 대학 선배, 고등학교 선배. 와 학연으로 다. 네. 네, 그래서 노사모 사무총장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시영 뭐 바쁘게 막 다니는데 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노사모 뭐 사무총장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부안 외동하면서 따라서 가입했는데 아이디 쌀이비. 예, 그랬는데 노사모에 가입했든 안 했든 어쨌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찐 팬이었기 때문에 88년 그 청문회 보고 나서 그래서 여기 봉화마을에 어려울 때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가는데요. 제가 컷오프돼서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눈치 없이 저보고 막 당대표 하라고 막 문자 보낸 적이 있어요.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대표더라도 본회의장을 못 들어갑니다. 당에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오라고 문자 엄청 보냈어요. 지금 개딸들 문자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핑계 대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와가지고 그럼 내가 물어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겠다. 그래서 와가지고 참배하고 페이스북 올렸어요. 나가요 나가지 말 했더니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더니 평정이 됐어요. 그게. 아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면 되겠냐. 그 다음부터는 문자 안 보내시더라고. 아니 의원님 그 최강욱 의원님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일단 성격이 닮았어요. 불같은 성격? 불같은 성격. 예. 그리고 참지 않는 성격. 예. 그리고 비타협적인 투쟁성. 투쟁성. 예, 이런 게 좀 닮았고요. 예. 그리고 말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보다 좀 떨어집니다. 예, 말하는 거는 예. 단어 구사, 어휘력이라든가 예. 이런 건 노무현 대통령보다 살짝 떨어지는데 예. 저보다는 또 살짝 위 같아요. 오. 네, 최강욱이. 정청래 의원이 인정하는 국회의원 처음 봤어.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지도 나를 칭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강욱은 그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저랑 가장 성격이 맞는다면 최강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남국이랑 맞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때 아니더라고. 최강욱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네. 네. 최강 의원님, 그 정청래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님을 정치인으로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싫었던 장면은 왜 우리 저 정봉주 봉도사 감옥 가고 난 다음에 그 낙곰수에 사람이 하나 비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막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에다 이상한 음악 켜놓고 막 그 유치한 짓 했잖아요. 그때 너무 싫어가지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저 전국구를 봉도사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그 20여일간 단식하고 돌아온 정청래 의원님을 처음 봤죠. 그때 제가 진심으로 그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고백을 했죠. 나는 정청래 의원님 굉장히 싫어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을 지키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지금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청래 형이 늘 그 구남매 막내로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머님이 막내 청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걱정하셨는가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울컥울컥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습, 그 다음에 또 우리 노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그 진지하고 정말 짙은 마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진심이 넘치는 사람인데 그 타고난 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 진심을 조금 이렇게 낮춰보시는 것 같아서 진짜 정청래는 진심으로 뭉친 사람이다. 그 진심을 조금 더 기억하고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최강욱 의원이요 원래 말이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침없이 막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말의 속도가 좀 느려졌어. 막 생각하면서 굉장히 막 얘기하다 예리한 보니까. 하루에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굉장히 예리해. 예. 아니 그 정청래 의원님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8월달 당대표 선거 나갈 걸로 원래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부문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왔잖아요. 뭐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큰 변수가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고문하고 예. 1박 2일 한 술을 마시면서 누가 적임자인지 네. 한번 좀 토론을 일단 해보고 아니, 원래는 저만 안 나가면 자기가 된다 그랬거든요. 일단 예.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고 네. 민주당을 구하고 예.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윤석열 정부의 못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에 누가 적임자냐. 예. 그래서 판단이 되면 네. 곧바로 승복하고. 예. 네. 그리고 아니 그리고 노무현과 이재명 두 분도 닮은 점이 많이 있어 보여요. 어떤 점이 좀 닮은 점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네. 이재명 고문이나 사실은 일단 방향성이 같고요. 네. 그리고 비주류. 비주류. 네. 저도 사실은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고시 패스해서 그리고 좋은 길 꽃길 갈 수 있는데 포기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과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인간 이재명 책에 읽어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성, 진심 이런 부분이 좀 같아 있고 말 솔직하게 직선적으로 하는 것도 좀 네, 네. 그런 것 같고 며칠 전에 저희 의원총회를 할 때 우리 정청래 선배님이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 100%가 투표를 하면 우리가 100% 승리하고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 80%가 투표를 하면 80% 승리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꼭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고 좀 지겨우시더라도 투표는 꼭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최강욱 의원의 장점은요 옳은 말은 기억을 오래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이재명 찍은 분들 100% 나오면 100% 승리합니다. 50% 나오면 50%만 절반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문자 보내시고 많이 하는데 문자도 보내시는 거 하시고
진짜 투표장에 다 나오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좀 어렵다 말았다 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다 나가면 저긴 100%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제가 의총장에서 명쾌하게 얘기했더니 최강욱 역시 기억력이 좋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많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제가 어딘가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주인을 물어뜯는 괴물로 진화한 검찰의 이빨 6개 가운데 4개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2개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빨 뽑아낸 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지금 불리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당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꼭 우리가 민주당이 저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나눠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 우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정당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꼭 좀 투표해 주시고 꼭 승리의 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최강욱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잠깐 좀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니 중심을 지켜주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같은 맥락에서 예.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거 처음 봐. 제가 최강욱 의원이 이 얘기하니까 어제부터 계속 떠오른 단어가 제 정치 인생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 시작해서 띄엄띄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근 20년을 했는데 나의 당내 투쟁은 무엇이었는가? 중도 외연 확장과의 투쟁이었더라고요. 아. 초선 때도 뭐 하려고 그러면 중도 외연 확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법안 하면 안 된다. 재선 때도 그렇고 언론개혁 하면 안 된다. 중도가 떨어져 나간다. 이번에도 검찰개혁 하려니까 선거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 중도 외연 확장에 방해물이 된다. 근데 결국 공수처 20년 동안 그거 하는 거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했잖아요. 훅폭풍 있었습니까? 아니요. 총선 압승했죠. 검찰개혁 훅폭풍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거지. 조중동이 나와서 투표해서 우리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 나와서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 노선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그 노선으로 가는 거지. 중도 외연 확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 투쟁을 못해요. 중도 외연 확장은 민주당이 민주당 핵심 당원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고 그 당원들이 동네 뛰어다니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한 표 찍어달라. 이게 지지자들이 하는 게 중도 외연 확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의총하면서 솔직히 제가 열받았어요.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 부적격이래요. 부적격이면 불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부적격인데 합격시키재. 이게 언어 모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한덕수 부부는 잊어버리고 그래도 투표장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 여러분들 보면 이재명 찍은 사람 다 아실 거잖아요. 동네에서. 그러면 그분들 손잡고 나가는 것. 한덕수 얘기는 이제 잠깐 접어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야당답게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였을 때 다음에 정권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당 비스무리게 하면 절대로 다음에 또 표 안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강욱 의원을 존경합니다. 거의 이상한. 아니, 사실은 여러분 전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러 오셨잖아요. 노무현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처음 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누가 노무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노무현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 가슴을 울리는 여러 가지 연설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처음 출마를 결심하시고 난 이후에 연설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삼의 가치, 노태우의 공약,
김대중의 업적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 이것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밑바닥의 지지를 정말 그 열정적인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서 또 그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경선이 민주당 경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당시에 조선일보가 얼마나 장난질을 쳤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제가 짧은 민주당 생활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외침이 계속 귀에 남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의 잡소리에 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가? 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지지자들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지지해 주니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가자라고 왜 얘기하는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님이 되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가 대통령님을 떠나보낸 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고 늘 모이겠습니까? 우리는 노 대통령님의 그 뜻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가슴 아픈 그 한 때문에 늘 여기 모여서 새롭게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무현의 정신에서 우리 민주당이 절대 이탈하지 않도록 5월 23일만 와가지고 노무현인 척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좀 지켜봐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나무래 주시고 늘 좀 이끌어 주시면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끄는 정당으로서 또 시민을 배신하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대통령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박수 유효하다. 칠 시간 좀 주세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려고 그러는데. 야,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 이빨이 부딪히니까 재밌네. 저는요, 여러분 노사모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여러 연설 중에서 감동적인 두 장면이 뭐냐면, 하나는 대통령 출마 선언하실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특히 조중동 이런 데서 국회의원도 1.5번밖에 못 해봤으면서 1.5선이면서 무슨 대통령감이냐 엄청 조롱하고 놀렸거든요. 노무현의 원석을 못 알아보고. 그랬을 때 저 대통령감 됩니다. 내 친구가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눈물 났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항상 그랬대요. 6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모난돌이 정받는다고 맨날 고개 숙이고 하라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고리를 끊자 이렇게 연설하는 명연설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고 저 가슴을 가장 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우리는 민주당이지만 제가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너무 조중동 눈치 봐요. 그 조중동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고 까겠습니까? 망하게 하려고까지. 오히려 조중동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민주당에는 조중동 눈치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 눈치 보도록 만드는 역할이 또 저의 역할이고 최강욱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보니까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하니까 더 두 분이 확실히 사는 것 같아. 이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 같아 오늘 토크가. 그리고 사실은 늘 속상하고 인정할 수 없는 말이 민주당 내 소수 극렬 강성 지지층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 소수 극렬 강경파의 수괴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방송한다고 이러고 있고. 아니 잠시 후에 대목을 한 명 와. 자 여러분 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놈이 여기 하마가 있고. 여러분 최강욱이 위기입니다. 최강욱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 최강욱이 위기는 정청래의 위기예요. 최강욱이 없어지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저의 위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강욱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강욱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편해요. 화살을 덜 맞아요. 저기에 사이다 정청래 떴어.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냐면 제가 컷오프 됐을 때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갖 앞에서 화살을 다 맞았더니 화살 맞은 모습이 몸에 맞으니까 다 박혀 있으면 고슴도치 모습이래요. 표현도 잘하더라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화살 맞을 때는 앞에서 다 맞으러 가더니 화살 맞으니까 네. 고슴도치가 되니까 보기 싫다고. 너 컷오프 한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고슴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최강욱도 좀 같이 대주세요. 아유, 댓글에 일일이 저 소개 못할 정도로 우리 최강욱 의원님하고 정청래 의원님 근데 저보다 많이 응원하고 말 있습니다. 점유량이 비등비등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 말 점유율이 높습니다. 삼선 의원이 되게 상임위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못한 유일한 사람. 네. 심지어 법사위원장 지난번에 자기 순서가 왔는데도 못하더라고. 진짜 진짜 못난 사이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 삼선 의원쯤 되면은 국회의원 회관에 전망 좋은 방을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서 있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징검다리로 이렇게 퐁퐁퐁 해가지고 자기 발로 초선만 3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저랑 같은 층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삼선 중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삼선을 해본 적이 없고 초선만 3번 했어요. 그럼 삼선 연임 그 금지 해당 안 되겠는데? 응? 삼선 연임은 이제 국회의원 하지 마라. 다른 지역 가라. 그랬을 때 저 혼자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초선만 3번 했어. 앞으로 2번 더 할 수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이재명 고문님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슈퍼챗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 또 소개해 드려야 될 분은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저 광고에 대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네네. 추도식이고 추모의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군자금을 싸주시는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고 또 이렇게 깨어있는 중소상공인들도 우리가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현님, YJ 바바님, 윤순정님, 엄채윤님, 에리짜님, 정성희님, 심효정님, 신정식님, 안드로메다님, 김기봉님, 실텅님, 허준식님, JL님, 원경님, 왓도님, 에리제이님, 예린님, 당근님, 후드티님, 염선홍님, 스파이터님, MHH, 바이올렛, 신자두님, YJJ,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정진수님까지 고맙습니다. 다 읽었어? 네, 잠시 후에 이재명 고문님과 오셨어요? 옆으로 가, 옆으로. 저쪽으로. 아니, 여기를 비워주고. 아니, 형은 그대로 있어, 형 그대로 있고. 어때? 저 옆으로 빨리 좀 오라 그래. 네. 아이씨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시영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박시영닷컴.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언제 되고 반갑습니다. 아, 인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저는 어제 왔어요. 아, 어제 네. 울산 유세하고 울산 들러서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충청권 들러서 네. 오늘까지 이번 저 대선에 저의 준비 부족으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우리 대통령과 함께 약속했던 반칙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그 꿈을 지금 당장을 이루지 못하게 돼서 정말로 안타깝고 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그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 꿈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많이 닮았다. 권한수 여사님께서 평소에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말씀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제가 사법연수원 때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말씀도 듣고 했는데 뭐 멋있다 뭐 그런 생각했고요. 네. 닮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스타일이 실제로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예. 지금도 사실 거의 호가를 많이 치르고 있죠. 아니 얼마 전에 최화욱 네. 의원께서 굉장히 공공을 치르셨습니다. 또 아시죠? 네.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 저도 수없이 당해오던 일이어서 네. 저도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뭐 소환당해서 수사받고는 뭐 부지기수고 또 증거를 감추면서까지 기소해서 제가 네. 뭐 꽤 고생도 해봐서 또 지금도 이제 뭐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어서 충분히 좀 그 심정을 충분히는 아니겠죠. 요만큼은 이해합니다. 노무현의 길을 걷겠다, 가겠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평소에 네. 이재명 후보님 고모님에게 노무현 대통령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왔죠. 사실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없는 길을 혼자서 만들어 오셨고 제가 사법연수원 때 이제 과감하게 25살 나이에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 위의 변호사의 길을 가게 또 열어주셨고 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또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세상이죠.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잘 왔는데 이제는 또 가셔버렸기 때문에 저 혼자 또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했던 그 결단, 그다음에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국가나 또 우리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 충성심 이런 거 제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보셨습니까? 식사 같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좀 나누셨습니까? 두 분이?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사진도 하나 찍어주시긴 했는데 제가 사실 4월 11일 예. 4월 11일에 청와대에 뭐 오라고 하셔가지고 예. 저녁 때 늦게까지 약주 한잔 하시고 술 한잔 예. 하고 뭐 말씀도 좀 많이 듣고 저도 말씀 많이 드리고 그랬죠. 저희가 우리 이제 최강욱 의원이 알지 모르겠는데 2007년 대선 때 그때 이제 박시영, 이재명, 정청래, 미키루크 등등이 네. 그때부터 동지적 관계였던 네. 것 같습니다. 좀 그러고 보니까 10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안 되겠어요. 방송인 잘 나가고 우리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재명 고문 힘내시라고 1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네. 막판에 우리 지지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예상했던 일반적 상황이
오고 있죠. 뭐 저번에는 대선 후 1년 지난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전승했고 대구 경북 빼고 그 상대 입장에서는 전패한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져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제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정말로 뭐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 또 민주당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제 어떤 희망을 꿈꿨다가 좌절한 많은 국민들, 이분들한테 제가 책임지는 길이 뭐겠냐. 정치는 무한 책임이라고 믿는데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당이 요청하는 모든 것도 받아들여서 지금 일산에서 정말 제가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참여해서 투표하고 또 투표율이 보통 50% 중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높은 쪽이 이기는 거죠. 투표하면 이긴다. 포기하지 말고 주변 분들 많이 투표하게 해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그 엊그제 계양산 앞에서 우리 이 후보님이고 또 상임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토크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모셨어요. 역시 20년 전에 노사모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대선에 지고도 이렇게 수십만 명의 당원으로 돈 내면서 가입하시고 잼딸 잼아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번 지방선거 때 가족들, 선배님들 특히 우리 60대, 70대, 80대, 90대 선배님들 잘 이렇게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득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님.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는 78%가 투표를 했는데 대선이요. 예. 대선에서는 실제로는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밭을 갈아서 사람을 바꾸는 노력보다는 투표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 투표를 참여하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쉽고 예. 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지 말고 농사는 다 잘 지어 있으니까 수확을 좀 잘하자. 포기하지 말고 투표시키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가욱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님 좀 힘내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이 날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세요. 그래 맞아. 네. 제가 한편 옛날에 보고 선거 때도 뵙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속없이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더 좋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성남에서 새로운 행정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단체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역사적인 과제를 걸머쥐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환한 이재명의 얼굴을 우리가 늘 우리 민주시민의 간판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지지 보내주시고 특히 누구보다도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잘 만났어요. 아니 잘 만났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사모님이 아깝죠.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걸.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이 헌한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그 정청래와 이재명과 문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아들만을 사랑하고 아들만을 생각한 그 가슴 저린 어머님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재명 후보를 꼭 우리 시민을 위한 소중한 도구로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고문님하고 최가욱 대표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요새 못해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2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